그런데 어제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고 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아니라 이제 김문수 전 장관 캠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김문수 전 장관이 본인의 40% 득표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패장치고는 꽤 목소리가 높았다는 평가가 많았었죠. 오늘도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지금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위기와 국민적인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고 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재명의 첫 번째 인사가 반미 운동의 상징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이종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할 때는 북한의 입장이 되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해야지 우리 입장으로 자꾸 김정은을 보면 안 된다. 이게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이종석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자기 이론적 신념적 친북 종북 학자입니다. 사실 오늘 저 해단식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입을 주목했던 건 어제 의미심장한 턱걸이 영상도 올리고 말이죠. 당대표에 나서냐 안 나서냐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얘기를 하면서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자를 반미 인사의 심볼 상징이라고 했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켜서 친북 종북학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자, 지금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정권을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본인 후보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 보수 유권자 지지자들에 대한 정말 이 반성과 사과, 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부터 턱걸이하고 훌라후프하고 하면서 오늘 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결국은 지금 김문수 지금 전 후보는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김문수 전 장관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훌라후프도 하고 턱걸이도 사실은 내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일상은 사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예. 최소한 대선 후보에 패배한 분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왜 이 대선에 패배했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지지자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쳤는지 부분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반성의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바로 정계 은퇴하고 영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뒤에 했을 때 한 2달 동안 제가 집에서 집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이라도 뭔가 지지자들 좀 달래고 본인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자들은 다들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인데 본인만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게 공감이 가겠냐는 이야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 저는 이거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당에 맡겨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지금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거 사건 이후에 나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미국 가서 그 공부도 하고 다 거친 분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반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정말 굉장히 강성 노동운동자였지 않습니까? 노동혁명을 주장했던 분인데 그럼 그 시절만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김문수 후보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종석 전 지금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장관까지 한 분입니다. 햇볕 정책을 뭐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런 비판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 예.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당에서 뭔가 이제 좀 이 주장들 앞으로 검증과 해내야 될 문제지. 예. 김문수 후보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제가 한번 더 거들자면 훌라후프 했다고 너무 맹비난을 하셔서 뭐 일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만큼 나는 이제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또 다른 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제가 한번 잠깐 순화할게요. 장윤 변호사께서는 이 말에 또 다시 비판하실까 봐 네. 제가 약간 틀어서 질문을 드리면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거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더라도 뭐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내각은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도 패장으로서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당연히 예. 민주당으로서도 지금의 뭐 이재명 정부로서도 새겨들을 여지가 있을 텐데 예. 이거는 구태고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없는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다소 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 뭐 미 문화원 정거농성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시대적 맥락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의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지금도 반미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런 무리한 주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런 시각을 계속 갖고 있고 견지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사선 의원이 되지 못했겠죠. 국회 입성이 좌절됐겠죠. 유권자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그런 걸 용인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을 향한 그때 후보 교체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험한 말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좌파식의 조직 탈취 시도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다는 거였어요. 예. 저 그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을 때 동의하지 못하겠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소한 과거에 함몰된 그런 모습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내는 건 구태 정치인이라는 부분에서 확장성을 왜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까? 그리고 종북 그리고 친북 이런 프레임 빨갱이라고 상대 진영을 지칭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과거 한때 일반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었던 때도 있었겠죠. 지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핵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게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NPT 탈퇴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침묵하고 좀 무리한 강경 일변도의 주장을 하는 건 좀 안타깝게 근데 생각합니다. 아까 뭐 빨갱이라는 표현 제가 한 번만 쓸 때 그 얘기는 현장에서 나온 얘기지 김문수 전 장관이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구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부분을 검증은 야당 국민의힘이 하긴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진 패장이 바로 할 말은 아니다는 취지 얘기를 하셔서 뭐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볼 문제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구장님 네. 여기 보면 오늘 뭐 현장에서 당대표를 연호했던 것 같아요. 해단식에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만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도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불출마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언급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아서 처음 인사한 대표적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고 또 한 사람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 비평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맞섰던 후보에서 예.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계속될 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이미 후보직위에서는 물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 대표에 도전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하는 인사를 비판하거나 또는 그 견제하려는 역할을 하려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 그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리 다툼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하시는 말씀과 이 행동이 언행일치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다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게 오늘 오후 얘기였고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다시피 일부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중진인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 옹립해서 당대표 만들자라고 했다가 여러 뭐 비판 목소리도 좀 있었던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옹립하자.
방금 보셨다시피 가장 최신 버전인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은 왜 날 쓰레기 더미로 몰아가냐, 자리 다투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후보 비서실장, 그러니까 최측근인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왔고요.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상태로는 예.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대선 과정에서 정말 의외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참으로 애를 먹인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예. 당원과 또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전 최고위원 얘기는 뭐 당대표 나가는 건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앞부분을 보면요. 저 해당 진행자가 물어요. 뭐 차기 당권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했더니 대선 과정에서 의외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참 애를 먹인 분들도 많다. 뭐 누가 누군지 대략 짐작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이 있다면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목인 사람도 있고 도와준 사람도 있겠죠. 제가 보기로는 김재현 비서실장이나 김문수 후보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당대표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돌려서도 안 하고 패턴이죠. 김문수 후보 자체가 예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당시 지지율이 높고 대선에 출마할 거냐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문법을 씁니다. 지금은 그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 지금은 자기는 나가지 않는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나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다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은 패턴이라면 나오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지금 발언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틀 됐는데 한의문도 없이 곧바로 어떤 인사들을 지켜겠다는 것은요. 야당을 대표하는 본인이 선봉에 서겠다라는 저는 그 함의가 깔려 있다고 보고 김재현 비서실장의 말에도 저는 이 단어가 참 당대표를 나가려고 하는구나.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의 룰이 어떻게 되죠? 당원과 일반 국민 섞여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단 안 나왔는데 저도 저 인터뷰를 들었을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들어갔다. 근데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군이 그대로 당대표에 나와서 경선을 또 치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 여기 보면 대선 과정에서 적극 도와주신 분들이 뭐 안철수 의원 가리키는 것 같고 참 애먹인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 김재현 의원이 겨냥한 건데 사실 대선 후보 뽑을 때도 마지막 1대1은 김문수 대 한동훈이었는데 그게 때마침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아니죠? 당대표 나오면 견제하는 거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 계신 두 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도전한다는 예측을 했었는데 만약에 친윤계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것 같고 뭐 안철수 의원도 나온다고 하고 김문수 전 장관도 나온다고 하면 그러게요. 뭐 이렇게 되면 또 예전과 같은 대선 레이스랑 비슷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당대표가 누가 나오는지도 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중정당과 수권정당으로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또 돌아오면 타불되면 이게 누군가에게 또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난 지 이틀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이 각 계파별로 얘기가 복잡하게 나오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대권과 당권 두 가지의 권한이 있다라고 정치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권을 수권 정당으로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얻기 위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가 되면은 제9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국 223개 기초단체, 17개 광역단체, 그리고 그 광역시 도의원, 그 기초단체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1000여 명이 넘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을 누가 쥐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그 정치인들은 당권을 쟁취해야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도할 수 있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도해야 그 다음에 있을 총선
그리고 5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근데 이미 대선은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이미 차기를 노리는 이 국민의힘의 그 유력 정치인들은 5년 뒤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 공천권이 중요하다. 공천권을 행사하려면 예. 당권을 쥐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선 끝난 지 이틀 만에 저렇게 치열하게 이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방선거 만약에 또 이고지기면 또 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봐요. 그럼 또 뭐 얘기하냐 뭐 글쎄요. 뭐 그러니까 취임 다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내홍이 본격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얼마나 국민의힘이 다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야당에서 벗어나서 여당이 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중요할 텐데 이 셈법과 방법 그리고 누가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이 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